종목 파파라치 시간입니다. 매주 월요일 책임져 주시는 두 분입니다. 메리츠종금증권 도국금융센터 이권희 차장, 와우넷 조민규 파트너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종목에 대한 리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한 달 전이었죠. 3월 11일에 두 분께서 가져오신 종목, 그동안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규 파트너께서는 이수페타시스, 이권희 차장은 이노매트리를 가져오셨는데 공교롭게도 두 분의 수익률이 11%로 좀 비슷한 상황입니다. 먼저 이수페타시스 홀딩하고 계신 분들 아니면 지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어떤 전략을 세워주실까요? 일단 이수페사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5G 관련된 이제 PCB 납품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얼마 전에 4월 3일 날 밤이었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 서비스가 이제 개시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보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8일에서 11일 사이에 서비스를 상용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통신사 같은 경우에도 5G 요금제를 출시하면서 신규 스마트폰에 대한 특히 이제 갤럭시 S10의 5G 그 수요 자체가 조금 긍정적인 신호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5G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중계기라던가 이제 설비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본격화되는 시점이 다가와지고 있다. 지금은 이제 상용화를 시작하는 단계이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거의 한 2021년도까지 계속해가지고 뭐 중계기나 혹은 통신 장비들은 수요가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쪽에서도 지금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장비 업종들은 이제 본격적인 실적이 발생하는 시점이 가까워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잠깐 보시면요. 네.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자리가 이제 5,000원, 딱 5,000원 종가가 이제 마감이 됐었던 자리였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단기적으로 수급이 좀 꼬였었고 그다음에 이 5G 상용화 시점이 조금 지연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발생하면서 조정을 받았었거든요. 그때 당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5G라고 하는 게 뭐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일정이 조금 지연됐었던 흐름들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주가가 한번 20% 이상 급상승을 한 이후에 다시 한번 좀 조정을 눌려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한 5,500원 정도 수준이면 조정 시 매수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혹여라도 이제 방송을 보시고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나 기존에 따로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 7,000원 정도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단계는 5,000원대를 하향 이탈하지 않는 수준이 된다고 한다면 현재까지는 아직까지는 보유 관점이고 추가적인 조정 시에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해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G 상용화 시작과 함께 본격적인 설비 투자 증가가 기대된다라고 긍정적인 말씀해 주셨고요. 조정 시 매수 관점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권희 차장께서 이노매트리를 가져오셨는데 그 당시 목표가가 4만 원이었어요. 네. 계속해서 유효한 상황입니까? 일단 뭐 목표가가 아직 안 갔으니까 뭐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예, 일단 지금 보시면 일단 뭐 지금 이노매트리가 엑스레이로 2차 전지 이거 만들어 놓은 거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2차 전지를 검사하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전히 2차 전지에 대한 수요는 증가가 계속 될 걸로 전 세계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소재단에서는 이제 뭐 그 원료의 문제, 뭐 원료 원가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등락폭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장비주들은 그동안 이제 많이 올라가지 못한 상태에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라고 하면 뭐 결론적으로는 이쪽은 장비는 좀 수요가 좀 더 따를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2차 전지가 가장 그 무서운 게 사실은 뭐 폭발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장비가 이 이노매트리의 엑스레이 이제 측정 장비인데 검사 장비인데 결국에 이 장비가 기존에 한 대 들어가던 게 라인에 네 대가 들어가야 된다 이런 상황을 좀 뭐 인지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앞으로도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를 한번 잠깐 보여주시면. 네. 예, 3월 11일 날 이제 제가 종가가 28,650원에 끝났는데 장중에 좀 올라갈 때 뭐 거의 시가도 뭐 종가가 거의 똑같이 끝났었는데 이 무렵에 추천을 드렸고요. 근데 결국에는 지금 이제 상승이 급격하게 그 다음부터 올라갔다가 일부 좀 조정을 받고 다시 지금 재상승하는 모습을 좀 그려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뭐 대부분의 장비주들이 그렇듯이 조금은 좀 쉬어가는 단기간에 좀 올라갔다가 좀 쉬는 모습이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수요는 증가하면서 결론적으로는 뭐 4만 원대까지 상장 첫날 갔던 가격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노메틀이 목표가 4만 원 계속해서 유효하다라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두 종목에 대해서 점검을 해봤고요. 오늘 새로운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규 파트너의 기업 탐방 유망주입니다. 어떤 종목 가져오셨는지 먼저 키워드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탐방 유망주, 신규 사업 진출 기대감, 화장품 사업과 바이오의 조합이라는 키워드인데요. 어떤 종목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예, 일단은 그 기존의 사업은 이제 화장품 원재료, 원료를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새롭게 바이오 쪽으로 이제 진출을 하면서 이제 사업에 대한 다각화, 신규 사업 진출을 통한 외형 성장을 좀 기대할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고요. 기업의 내용은 SK 바이오랜드라는 회사입니다. 네, SK 바이오랜드 신규 사업에 진출을 했죠. 줄기세포 아토피 치료제 사업 진출 소식이 전해지면서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점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일단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특징적인 부분을 보시면 이제 화장품 관련주, 그다음에 중국 소비재 관련주, 면세점 관련주 이런 종목군들이 좀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동안에 사드 이슈라던가 한한연령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씩 회복세를 나타내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완성된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는 몇몇 업체를 빼면 사실 아직까지는 실적이 좋아지는 사이클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중소화장품 회사들이 상당적으로 많아졌고, 그다음에 중국에서도 또 이제 로컬 업체들이 또 화장품을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부담스럽겠지만 이제 SK 바이오랜드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시장 쪽에 이제 원재료, 재료를 납품하는 원료를 납품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국내 쪽에서 어떤 특정 브랜드나던가 혹은 어떤 업체가 화장품이 좀 잘 팔리건 안 팔린다고 하더라도 다른 업체들을 통해서 꾸준하게 실적을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안정화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작년도 실적에서도 이미 좀 증명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화장품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 대비해서 실적이 급감을 하거나 30%, 50% 혹은 적자로 전환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좀 많았었지만 SK 바이오랜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어려웠던 업황 상황에서도 오히려 외형 성장이 지속됐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새롭게 2018년도 대비해서 한 30% 이상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새로 출시되는 화장품의 원료를 납품하게 되는 부분들이 하나가 있고요. 아직은 이제 바이오 쪽은 지금 당장 어떤 실적보다는 이제 미래적인 성장성을 보면서 새롭게 이제 진출하는 사업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로는 작년 말이죠. 메디포스트와 함께 이제 관절염과 관련된 치료 물질에 관련된 판권 계약이 있었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강스텐바이오 쪽에서 줄기세포 치료제, 아토피 치료제 관련돼서 이 판권 계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SK 바이오랜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어떤 신약보다도 줄기세포 관련된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놓고 신규 사업에 대한 진출을 진행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SK 그룹 같은 경우에가 SK 케미칼, 그다음에 SK 바이오팜, 그다음에 SK 바이오랜드 이렇게 3대 축으로 해서 각 회사들별로 특정화된 제약 혹은 제약 바이오 산업과 관련된 부분들로 좀 자리를 잡아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SK 바이오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줄기세포와 관련된 쪽으로 포커스를 좀 맞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지금 첫 번째는 안정적인 실적이 나오고 있는 흐름들도 있겠지만 향후 한 1년에서 2년 정도가 지나게 되면 이제 이 바이오 관련된 제품을 통해서 또 추가적인 매출과 이익을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또 진출하고 하고자 하는 어떤 협력사들 자체도 네. 어느 정도 이 실적과 좀 성공 가능성이 있는 제품들을 협력을 맺어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실질적인 판매가 진행이 되거나 이렇게 됐을 때 SK 바이오랜드 같은 경우는 화장품과 이제 바이오 산업 쪽에서도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을 탑재하는 기업이 될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상당히 좀 유망한 중장기적으로 유망한 기업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최근 중국인이 한국 관광에 증가하면서 화장품주가 움직이기 시작했죠. SK 바이오랜드 화장품 원료 사업의 안정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신규 사업, 바이오 사업에 대한 기대감까지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커진 상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목표가와 손절가 어느 정도 정하고 접근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최근에 보시면 이제 다른 그 화장품 주들에 비해서 상당히 좀 주가가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작년도 하반기 같은 경우는 시장이 이제 급락을 하면서 주가가 시장의 하락 때문에 급락했었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보면 이제 18,000원대를 회복을 하면서 하락하기 이전의 가격까지는 어느 정도 좀
안정화 단계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22,000원 정도까지는 올해 발생할 수 있는 실적에 대한 성장성을 감안해도 한 22,000원 정도 수준까지는 충분히 달성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줄기세포라던가 이제 새로 시작하게 되는 이제 바이오 산업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매출이라던가 실적적인 부분에서 반영이 된다고 한다면 향후에 추가적인 목표 주가의 상향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은 기술적으로 보실 때에도 약간 이제 올라온 상태에서 이제 18,000원대를 좀 바닥을 다시금 다지고 네.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이제 15,800원 정도인데 상승이 하기 직전 가격이었었던 이제 16,000원대를 하향 이탈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좀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혹은 이제 주가가 회복하는 데 있어서 더디게 움직여질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만 좀 주의를 하시면 좋겠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표 주가는 22,000원. 향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아마 목표 주가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성장 모멘텀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목표가 22,000원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는 15,8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권희 차장의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가져오셨는지 먼저 키워드로 만나보시죠. 이권희의 트렌드 탑픽입니다. 다양한 파이프라인 보유, 기존 면역 항암제 단점 보완 기술 보유라는 키워드를 가져오셨는데 어떤 종목인가요? 예, 종목 뭐 다양한 파이프라인 갖고 있다는 거는 뭐 대부분의 바이오 회사들이 그렇죠. 얘기를 하는 거고, 네. 예, 그리고 이제 기존에 이제 그 트렌드였던 면역 항암제에 대해서 그 문제점이 있었던 부분들을 좀 해결하는 업체, 신규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업체 이름은 유틸렉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유틸렉스 여기서 좀 눈에 가는 점이 기존 면역 항암제의 단점을 보완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뭐 파이프라인이 크게는 이제 그 한 세 종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T 세포 치료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면역 관문 억제제가 있고 면역 관문 활성제가 있고요. 뭐 카티 세포 치료제가 있는데 일단은 그 세 개의 그 파이프라인을 좀 각각 조금 아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인 트렌드는 암을 이제 치료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이제 화학 물질이 아닌 결국에 이제 자가 면역력을 높여서 치료하는 방법으로 가고 있는데 그것들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약을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면역 항암제 시장은 계속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지금 이제 막 뭐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기존에 이제 뭐 HLB라든지 뭐 신라젠이라든지 이런 거 투자하셨던 분들은 면역 관문 억제제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거 이제 키트루라라든지 옵디보라는 그런 회사들이 이제 해외 유명한 업체들이 만든 면역 관문 억제제라는 건데 결국엔 그거와 병용을 하게 된다라는 이유 때문에 주가가 급등하는 것들을 좀 확인하셨을 텐데 유틸렉스 같은 경우는 이런 면역 관문 활성제라는 걸 만들었는데 면역 관문 활성제라는 말 자체가 조금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네. 면역 관문 억제제도 어려운데 도대체 이거 뭐가 차이가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면역 관문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암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면역 체계, 그러니까 뭐 우리 몸에서 잘못 인식을 해서 암세포조차도 보호하려고 하는 세포들이 있습니다. 그 세포들을 일시적으로 좀 중지시키고 증기시켜서 T세포가 좀 들어가서 암세포를 죽일 수 있게 하는 게 억제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활성제 같은 경우는 면역 관문에 이제 들어가 있던 그 암세포를 둘러싸고 있던 그 이제 보호세포라고 하죠. 이 보호세포들을 같은 편으로 만들어서 같이 공격을 하게 하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관문 억제제보다는 뭐 활성제가 훨씬 더 효과가 좋다라고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억제제와 관문제 이미 면역 관문 억제제는 일부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두 개의 병용이 또 한번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면역 세포 치료제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특정 암세포만 죽이는 이제 자가 T세포를 배양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내용은 뭐냐면 본인이 갖고 있는 T세포 중에 뭐 특정 T세포만 죽일 수 있는 특정 암세포만 죽일 수 있는 T세포가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숫자가 너무 적다 보니까 피를 뽑아서 거기서 배양을 한 다음에 다시 주입시키는 약간 주기세포와 비슷한 그런 치료 방법인데 그럼 결국에는 면역 체계에 문제도 없고 자기가 갖고 있던 T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치료 효과도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기존에 이제 카티 치료제가 갖고 있던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보완한 게 이 유틸렉스의 MVR 카티 치료제인데 결국엔 이제 기존 카티 치료제의 단점 자체는 뭐냐면 기존 세포와 정상 세포를 구별하지 못하고 같이 죽이는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런 문제들을 조금 더 보완해서
결국엔 기존의 이제 정상 세포들은 공격하지 않고 암세포만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카티 세포 치료제를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개의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지금 뭐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일부 지금 약물 같은 경우는 중국의 화해제약과 관련해서 기술 이전을 했고 이미 지분 투자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화해제약이 이미 2대 주주로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뭐 이 대표이사 같은 그 대표이사가 권병세 박사님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노벨상이 가장 유력한, 가장 근접한 뭐 학자다라고 지금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서 상장 전부터 사실은 조금 이슈화 됐던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소 생소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기존 면역 항암제의 단점을 보완한 기술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와 손절가도 한번 만나볼까요? 예. 네. 일단은 뭐 이 회사는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회사고 사실은 모든 기술이 이제 초기 단계에서 조금 이제 전임상 단계에 있거나 임상 1상 단계에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기술이 발전하면서 단계를 넘어갈 때마다 리밸런싱 될 걸로 좀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도 사실은 뭐 시가총액이 이렇게 낮은 편은 아닙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단기적으로 주식 차트를 한번 좀 보여주시면 네, 유틸렉스. 상장 후에 뭐 한 6만 원에서 시작했던 주가가 지금 벌써 14만 원대를 한번 갔다가 지금 다시 12만 원대 와 있기 때문에 상장 이후에도 거의 2배 이상 상승한 종목입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건 향후에 더 갈 거라는 예상을 가지고 뭐 보신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14만 원을 뚫고 간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한 20만 원까지는 충분히 한번 랠리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중간에 이제 시장이 좀 어렵거나 문제가 됐을 때는 그동안 그전에 있었던 10만 원 선을 깬다라고 하면 조금 더 시간은 걸릴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유틸렉스 목표가 20만 원, 손절가는 10만 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유틸렉스가 사실 지난해 12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회사죠. 최근에 이건희 차장의 종목을 쭉 보면 유독 신규 상장 종목에 좀 집중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은 네. 결국엔 이제 바이오도 사실은 유행을 좀 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에 뭐 임상 3상까지 왔던 제품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한 10년 이상 걸려서 개발을 했던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상용화가 되려고 하는 찰나이고 그러면 이제 이게 뭐 사실은 그중에 많은 것들이 탈락하고 이제 막 되고 있기 때문에 제품화 단계에 있는 회사들에 대한 주목도는 또 따로 별도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다시 상장하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 신기술을 가지고 이제 새로운 트렌드를 가지고 접근한 이제 시장에 들어온 회사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결국에는 이제 전 세계의 학계가 주목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는 회사들을 좀 소개시켜드리다 보니까 사실은 신규 상장주들이 좀 많이 들어온 모습이고요. 수급적인 면에서도 사실은 신규 상장주가 굉장히 좀 깨끗하다라는 네. 부분이고 유틸렉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제가 보유해서 물량까지 다 파악을 해봤는데 사실은 뭐 굉장히 2만 주 정도만 3개월 있다 나올 물량이 있고요. 그 이외에는 없기 때문에 뭐 1년 이상 보유 예수가 묶여 있고 대부분 대주주 물량이기 때문에 나올 물량은 없다라는 부분에서는 그것도 또한 매력적인 뭐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신규 상장주 최근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고 주가 흐름도 탄탄했습니다. 수급도 받쳐주고 있는 상황인데 먼저 유틸렉스 이건희 차장의 종목 조민규 파트너는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뭐 네. 최근에 신규로 상장됐었던 제약바이오주들을 보면 지난번에 뭐 이건희 차장이 말씀하셨던 뭐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상장 후에 좀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였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유틸렉스 같은 경우도 뭐 한 9만 원대에서부터 한 14만 원 정도까지 뭐 단기간에 50% 정도 상승을 좀 보였었는데 뭐 제가 봤을 때도 지금 어떤 그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 뭐 코롱 티슈진 인보사 이슈 때문에 이제 제약바이오 중에서 좀 대표하는 종목분들이 좀 힘을 좀 못 내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또 새로운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또 신규로 상장을 해서 또 그런 어떤 성장에 대한 모멘텀과 기대감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뭐 충분히 주가 상승도 추가적인 주가 상승도 가능할 수 있을 거로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에도 과거에 그 ABL 바이오가 한번 이제 그 상승을 했었다가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이제 고점을 돌파해 나가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유틸렉스도 뭐 충분히 그러한 뭐 긍정적인 흐름이 좀 전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 바이오랜드는 화장품 사업도 산업이지만 바이오 신규 사업에 좀 진출을 하면서 성장 모멘텀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건희 차장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들어볼까요? SK 바이오랜드 되게 저희가 추억의 종목이긴 한데 예, 일단은 그 무슨 말이냐면 이전에 바이오랜드라는 회사였고요. 이 회사 연역을 보면 바이오랜드라는 화장품 원료 회사가 사실은 SK 그룹에 인수되면서 사실 SK 바이오랜드가 됐고요. 근데 조금 좀 재밌는 사항은 SK가 인수하면서부터 주가가 좀 빠졌습니다. 빠졌고 사실은 그때 빠진 이유가 보면 뭐 임원들의 뭐 급여가 많이 나가고 이런 실적이 좀 안 좋아지는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사실은 큰 내용으로 보면 2014년, 15년도에는 화장품 관련된 주식들이 많이 올랐던 상황이고 중국 관련된 기대가 좀 많이 있다가 그 이후로 사드 문제가 발생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서 사실은 좀 많이 쉰 업종이 화장품 업종이고 그중에 SK 바이오랜드도 사실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전히 이제 SK 바이오랜드는 이번에는 화장품 원료에 국한하지 않고 바이오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서 시장에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K 그룹 자체가 주식회사 SK도 SK 바이오팜을 뭐 상장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자회사로. 사실은 결국에는 SK 그룹도 뭐 한동안 뭐 조금 밀어놨던 바이오 산업을 조금 더 강화시키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기존에 이제 한화그룹 같은 경우는 바이오 사업을 하다가 좀 포기한 경우인데 이 경우 같은 경우 SK는 요즘에 좀 전략 공격적으로 나가고 있어서 SK 바이오랜드도 충분히 이제는 좀 접근해봐도 괜찮은 타이밍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 파파라치 오늘은 SK 바이오랜드, 유틸렉스 두 종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언제까지 두 분의 개인적인 의견이니까요. 참고만 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우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메리츠 총금증권 도곡금융센터 이건희 차장, 와운의 조민규 파트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